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도코이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일주일 장 마감이 마무리가 됐고요. 오픈도어 주가는 2.5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싸다고 생각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단기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큰 그림이나 앞으로의 미래 그림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고요. 지금 존버를 해야 나중에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 같다라는 희망을 계속 담아 봅니다. 오늘 계좌를 오랜만에 공개를 했는데요. 변함없는 3만주 수량이고요. 지금 현재 플러스 13.49% 1200만원 수익권인데 손절했던 예전에 금액을 계산했을 때는 아직도 번져놓기 좀 먼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저는 오픈도가 어떻게 될지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종목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오랜만에 뉴스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좀 두 개가 올라왔어요. 두 개가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고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100만 장자를 만드는 세 가지 인공지능 주식이라고 하고요. 인공지능 주식이라고 합니다. 오픈도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오픈도어는 인공지능 주식인데 전혀 인공지능 AI 버블을 수혜를 못 받고 있는 좀 안타까운 주식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그 힘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심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S&P 500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AI 주식에 크게 편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최고 주식의 성공은 광범위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하지만 이러한 승리하는 주식이 AI 수용 조건을 지시하고 있을 수 있지만 틈새 산업에서 AI를 사용하고 놀라운 장기적인 기회를 가진 신선하고 젊은 얼굴들이 많이 있다. 레모네이드, 오픈도어, 파가야라는 이런 주식이 있어요. 제가 레모네이드까지는 아는데 파가야 주식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면은 레모네이드는 AI를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보험 정책 견적과 청구 결정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고요. 요것도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픈도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가 두 번째로 나왔는데요. 요것도 틈새 산업에서 AI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아직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오픈도어는 주거용 부동산을 위한 기술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관련성을 입증하고 고객 관심을 사로잡고 있지만 업계에 엄청난 침체기에 있으며 성과가 급락했다. 부동산 산업이 같이 죽으면서 이 오픈도어도 같이
지금 같이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요. 9년분의 데이터와 1000만 건의 제안을 바탕으로 데이터 과학을 활용해 부동산 플랫폼 정확한 가격으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것. 이게 되게 대단한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누적 데이터. 저는 이걸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 1분에 한 건씩 사람들이 이 자기 집에 대한 가격이 되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10년치가 누적이 됐고 지금 거의 전체 시장의 30% 정도 누적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이 바이박스 범위도 계속 제한이 늘어남으로써 이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시장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틈새 시장에서 이거를 공략하기가 좀 좋은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먹을 파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데이터 과학을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뭐 AI로 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좀 아쉽긴 하죠. 최종 사용자가 AI가 언뜻 보기에 가장 매력적이지만 운영 전반에 AI를 사용하여 첨단 워크플로우 도구, 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합니다. 이게 참 어쨌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결과물들을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아이디어는 기세를 얻고 있으며 오픈도어는 적절한 조건 하에 놀라운 미래를 가질 수 있다. 부동산 사업의 1%만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 가장 침투가 적은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최고의 플레이어 중 하나다. 일단 전체 시장의 1%고요. 거기서도 지금 고금리 시절에 다 나가 떨어진 진로우랑 레드핀 뭐 여러 아이바잉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다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오픈도어에게 좀 앞으로의 미래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일단 살아남았기 때문에 저는 요 틈새 시장에서 좀 놀라울 만한 성과를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주가가 떨어져도 손절을 하지 않은 채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이 오픈도어 투자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앞으로의 미래는 좀 창창하지만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 과도기 시점, 좀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도어 주식은 0.3의 싼 가격, 매출 비율로 거래된다. 높은 성장 기회가 있는 주식에 대한 놀라운 흥정 입니다 라고 하고요. 만약 반전을 한다면 투자자들의 돈이 그들에게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픈도어 주식은 백만장자를 만드는 투자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백만장자 하면은 한 10억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정도인데 제가 지금 2.2달러 정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주가가 22달러 정도 됐을 때 10억을 달성할 수 있고요. 그 정도로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다. 텐베거에 가장 근접한 주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에서 투자를 시작했고 이런 오픈도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만약에 초반부터 좀 믿기 힘들었다면은 보유를 하지 않았을 텐데 알면 알수록 좀 깊이감도 깊어지고 주식 투자가 좀 더 어려워지면서 주가 반등은 점점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원인 중에 하나는 너무 일을 잘하고 있다. 지금 오픈도어가 이 고금리 전 코로나 전후로 따졌을 때 좀 잘하고 있다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부동산 상황기에 이 그런 했던 행동들과 그런 운용 자금의 회전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지금이 훨씬 더 낫다. 오히려 매출은 더 떨어지지만 오히려 적은 매출 대비 좀 순수익이 좀 더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버를 하고 있는 이유겠죠. 말이 길어졌지만 다음 내용은 그것은 고위험, 고수익 상황이며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 주식의 기회를 주기 전에 부동산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맞아요. 고위험, 고수익 상황이고요. 부동산 환경이 좀 개선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주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레드핀의 재무 상태보다 오히려 오픈도어의 재무 상태가 훨씬 더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 부채들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레드핀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 진로랑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진로랑 레드핀에 대비해서 좀 변동성이 오히려 좀 높고요. 좀 주식적으로 봤을 때는 좀 투자하기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오히려 진로가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는 투자처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오히려 좀 오픈도어가 규모가 작아서 그런진 몰라도 변동폭이 좀 심하긴 해요. 레드핀이 올라가는 폭보다 오픈도어가 더 클 수도 있고 더 떨어지는 폭도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그런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픈도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빠가야라는 데는 AI를 사용하여 금융 고객이 대출자 신용을 평가하고 다른 위험 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 주식을 비교하고 있지만 제가 오픈도어에 대해 좀 애착을 갖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누적 데이터도 좀 많고 10년 동안 사업을 유지했고 지금 공개 시장에 IPO로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미 사업을 10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 틈새 시장에 아무래도 이 틈새 시장을 좀 장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좀 편한 걸 찾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금리가 낮아지고 이러면은 좀 오픈도어를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기사 한번 보면은 최고가 대비 94% 하락한 이 성장주를 마침내 매수해야 할까? 이제 매수 신호가 나타났어요. 이제 애널리스트 중간에 뭐 이런 기사를 작성하는 이런 언론들이 이제 여기에서 사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반등을 기대할 만한 이런 기사죠. 뭐 이런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부동산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캡처 사진이고요. 이것도 금요일 날 올라온 기사고요. 많은 건물들이 부동산으로 수백만을 벌었지만 이 산업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침체를 겪을 수도 있다. 이 순환적 사업이며 오늘날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부동산 주식은 폭락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좀 수익을 창출할 때는 좀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지만 이 하락기에는 결국 좀 침체도 맞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호황기를 지나서 침체를 하고 있는 요 구간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침체이지 않나. 부동산이 먼저 침체가 온 것 같아요.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보다 오히려 먼저 침체기에 접어든 것 같고요. 거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먼저 침체기를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점에 사가지고 호황일 때 파는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는 부동산 산업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오픈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기술 회사인 오픈도어는 현상 유지를 방해하고자 하는데 지금은 침체에 빠져 있다. 이 부동산 침체에 맞춰서 여기도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있지만 부동산은 침체기다라는 그런 좀 약간 침체기가 다른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주가는 2021년 초에 기록된 상장 최고치의 94% 하락했다. 반등이 올까요? 라는 물음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소형주, 대부분의 소형주가 2021년 대박을 이루고 좀 고가로 거래되던 것들이 지금은 대부분 90% 이상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소형주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톱니 의견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여기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주식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엄청난 식견과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이유도 있죠. 단기적으로는 구제가 없다. 요즘 오픈도어의 산업은 그다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렇지 않았다. 거의 최악이었죠. 이자율이 높으면서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고 높은 이자율로 새 집을 사는 것을 꺼린다. 이게 좀 심각하죠. 이는 주택 구매자가 줄고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도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거의 뭐 매물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거의 말 그대로 침체기죠. 1분기는 한 스냅샷이지만 오픈도어의 지속적인 고민을 대표합니다. 매출은 분기별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고 순손실은 1억 900만 달러. 재고는 5,706채.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근데 분기별 실적은 좋지만 년 대비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회사는 또한 3,458개의 신규 주택을 구매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로 늘었다. 일단은 호황 약간 좀 뭔가 반등을 할 기미가 보이니까 좀 많이 사들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2분기 때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오늘이 28일이니까 보면은 4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4일 뒤에는 좀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추락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지금 바닥을 이미 실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경영진은 1분기에 기업 이익과 마진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각각 2억 5,100만 달러의 손실과 마이너스 7.7%에서 5,700만 달러의 이익과 4.8% 상승했다. 뭐 이런 데이터를 뭐 이미 저희는 봤기 때문에 1분기에 자세한 설명은 의미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픈도의 핵심 주택 매수 및 재판매 운영의 단위당 수익성을 엿볼 수 있게 해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실행 가능한 사업 모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하지만 오픈도어는 젊은 회사이고 시장 침체를 헤쳐나갈 수 없을까 걱정하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만큼 뛰어난 실적을 오랫동안 기록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설득력 있는 투자 이론이 있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기회. 오픈도어는 미래
부동산 플랫폼이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지금 좀 정통적인 거래 방식에 좀 회의감을 느끼거나 지금처럼 현금을 좀 더 중요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픈도어를 많이 찾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에는 정통 시장의 부동산 거래 방식과의 대결인데, 저는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런 싸움이고요. 아무리 이게 좀 저가에 판다고 해도 이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 견적을 생성할 때 1000만 개의 주택 오퍼를 포함한 수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지금 어쨌든 이 데이터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년간, 지금 10년 동안 이루어진 그 데이터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거를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가격 상승 폭도 계산이 되겠죠.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10년 동안 이 사업을 유지했을 때 주택 가격 자체가 변화되는 게 좀 보일 거 아니에요. 10년 정도 지났으면은. 이런 것들도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사업을 완벽하게 지금 시장에서 보여준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잠재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결국에는 3P 사업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판매자 목록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포함한 다른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다른 기술 기반 혁신 기업과 마찬가지로 오픈도어는 기존 부동산 기업에 비해 큰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산업의 1%만이 온라인이지만 이는 변화하고 있다. 오픈도어는 자동화, 빠른 현금 제공 및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사용자에게 이점으로 선전합니다. 경영진은 현재 높은 금리 환경에서 얻는 정보를 활용하여 플랫폼을 개선하고 모든 종류의 시장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고금리 때는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해야 될지, 앞으로의 그 비용 처리가 뭐 고금리 시절과 뭐 저금리 시절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고금리가 닥쳤을 때,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지만 4, 5년 뒤에 또 고금리가 왔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잘 대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까지 투자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때까지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미래 성장성을 생각했을 때는 좋은 투자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게 대량으로 거래가 될 경우에는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비용 구조를 변경했다. 이것도 플러스 요인이 되죠. 이렇게 좀 언론에서 이렇게 좀 공개를 해줘야지 기업이 변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깊이 투자하지 않는 분들이 단기적으로라도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 자체가 좀 재평가가 좀 시급한 상태고요. 변화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 비용을 줄였다. 업계에 유리한 상황이 돌아오면 오픈도어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도 여기에 의견에 좀 동의하고요. 좀 이제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거래량이 좀 활발해졌을 때 이게 여기서 포텐이 터지지 않을까. 오바스럽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태까지 파트너십의 규모를 계속 키워왔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약간 완전 저금리는 아니더라도 약간 모기지 금리 자체가 이제는 움직여도 되겠다라는 그 시점이 왔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재작년에 2022년에 나왔던 그런 매출 규모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히 달라진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아직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만을 기다리고 있죠. 이 주식에 대해서 좀 재평가하기에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이 구매할 때인가요? 오히려 물어봤어요. 이제 좀 사야 되지 않나? 이 주식을 좀 살 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시점으로 따지면 U자를 그리면서 지금 바닥권을 형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죠.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지 이게 전혀 예측이 되진 않아요. 사실 뭐 기업이 잘하고 있는 건 예측이 되지만 순수실과 마이너스 자유현금 흐름으로 인해 오픈도어 주식은 0.3의 매출 대비 주가 비율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현재 시장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향후 몇 달 동안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보장은 없다. 보장은 없다라고 나오지만 결국에는 9월 달엔 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오픈도어의 사업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지만 최근 분기에 보고된 암울한 실적에서 연간 개선을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게 최근 분기에 암울한 실적은 아닌데 사실 바닥이긴 하지만 코로나 시기로 좀 돌아온 것 같거든요. 2020년도 초쯤에 실적으로 좀 돌아온 것 같긴 한데 그때랑 또 지금이랑은 또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2020년 때는 21개 시장이었고 지금 50개 시장이기 때문에 규모도 두 배로 떴고 그때보다 비용 구조도 훨씬 더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을 재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이 제일 좋지 않나. 좀 캐리어가 잘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빌드업을 잘 해놨고 바닥부터 다시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자율이 하락하더라도 오픈도어가 사업을 되살리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좀 되는데 라는 그런 신호가 온다면은 2025년도에는 반등이 좀 크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고요. 각자만의 판단으로 투자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과 열악한 운영 환경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이 주식을 건너뛸 것이다. 싼 가격에도 불구하고요. 요런 게 이제 또 결론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 지금 변동성이 엄청 심하고 열악한 운영 환경 지금 부동산 산업이 어쨌든 좋지 않다라는 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수익을 바라보긴 쉽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아니면 만약에 이제 조금 나아진다. 부동산 사업이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하면은 이미 가격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의견은 모멘텀 투자에 좀 더 가깝고요. 이렇게 저처럼 좀 열악할 때, 좀 최악일 때 사는 게 가치 투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굳이 구분 짓자면은 그런 성격이 좀 다른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은 모멘텀 투자에 더 가깝지 않나. 오히려 좀 뛰었을 때 더 사는 그런 가는 주식에 좀 더 비중을 싣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 지금 이 언론은 이 기자는 여기에 투자를 아직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94%가 아닌 갑자기 이게 좀 더 반등을 해서 80% 70%라고 하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고 주가로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심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사는 여기까지 봤고요. 오늘은 디스코드 의견도 별로 없고
X 의견은 기존에 계속 게시물로 게시를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말마다 제가 책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책을 하락할 때마다 보고 있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 주식 투자가 내 돈을 까먹으면서 이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락할 때마다, 매일같이 하락할 때마다 보고요. 그러면서 멘탈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주식은 멘탈이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나카타 준지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주식으로 버는 돈은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라는 짧은 중간 제목이고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릴지 모르겠습니다. 주식 투자 초보가 저지르기 쉬운 일 중 하나가 보유한 주식이 상승하지 않을 때 더 기다리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투자 초보, 저도 투자 초보이기 때문에 이런 책의 내용이 좀 공감이 되고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매도하는 순간 수익분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금방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며 사들이기 쉽다. 그러나 실제 주가는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 주식 투자에서는 오히려 주식을 사고 나면 보합 또는 하락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픈도 투자하면서 이런 경험을 좀 공감이 너무 많이 되고요. 하락세가 대부분이다. 네. 매수 타이밍이나 종목 선정 문제는 아니다. 주식 투자란 원래 그런 것 뿐이다. 주가란 전체 기간의 70에서 80% 정도는 일정한 가격대 내에서 움직인다. 1000엔에서 1500엔으로 올랐다 싶으면 다시 1000엔으로 돌아온다. 이게 맞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픈도어 보면은 5달러 갔다가 다시 2달러, 다시 4.8달러 갔다가 다시 2달러,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1500엔이 된다. 사실 보합을 벗어나 움직이는 기간 나머지 20%에 불과하다. 주가가 평소 범위를 크게 벗어나 상승하는 순간은 전체의 대략 10% 정도일 뿐이다. 그 특정 기간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처럼 같이 반등할 때 상승하는 분을 못 먹으면은 이 수익분이 어느 정도 날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계속 보유하는 것도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주식 투자에서는 주가가 보합권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기간이 압도적으로 길다. 보합권이 압도적으로 길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참지 못하고 기껏 찾아낸 유망주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 좀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참지 못하고 파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고요. 오픈도어도 좀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잔잔한 상태를 받아들인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계속 끌고 안고 있어봤자 뭐해. 자금 효율이 더 높은 투자를 하고 싶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죠. 기회비용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그 10%의 순간이 찾아올 때를 노려 종목을 착착 갈아타는 투자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여기서 반등하고 또 갈아타서 또 반등분을 먹고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10% 먹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했었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곧 상승할 종목으로 차례차례 갈아타는 일은 나를 포함한 직장인 겸 일요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렵다. 저도 이게 생각처럼 안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좀 포기했고요. 일반 투자자는 상승 타이밍을 예상할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무언가 계기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실적 상향 조정, 신제품의 발표, 주식 분할, 배당 증가 등 무언가 긍정적인 뉴스를 계기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상승이 시작되는 타이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곧 상승할 종목에 손쉽게 올라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그런 뉴스를 사전에 알 수는 없다. 회사가 IR 정보를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므로 이미 기관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 등 소식에 빠른 프로들이 먼저 사들여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비로소 매수하게 된다.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이 소식을 듣고 먼저 구매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도 기준으로 봤을 때 70%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올 기관 투자자들은 다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가가 반등을 한다는 건 결국엔 이 단타들이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단타랑 뭐 공매도 애들이 숏 커버링이나 숏 스퀴즈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결국엔 2억주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미 존버하고 있는 사람들은 1달러 밑에나 2달러 초반에서 다 존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관 투자들은 이미 평단가가 높아도 원래 존버를 했기 때문에 존버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시점에서는 뉴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니 매수한다 해도 상승은커녕 반대로 하락하기도 한다. 급하게 매수에 뛰어들면 다친다는 말이 흔히 하는데 단기간에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맞아요. 이게 단타가 안 됐던 이유는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좀 고점에 많이 매수를 한 상황이에요. 단타가 이게 엇박자가 계속 나는 거죠. 쉽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고점에 매수하게 되면 계속 물을 타잖아요. 이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단타를 거의 포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가치 투자 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특별한 정보원이 없는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승 타이밍이 올 때까지 주식을 보유한 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다. 저같이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상승 타이밍이 올 때까지, 지금 금리 인하 시기, 그 다음에 흑자 전환, 이런 긍정적인 호재가 있을 때까지 주식을 보유한 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면 돼요.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좀 아깝긴 하지만, 내가 보유한 종목 중 크게 상승한 것으로 요거는 일본 주식을 예를 들었어요. GMO, 페이먼트, 게이웨이가 있다. 이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한 2014년 당시 주가는 1000엔대였다. 이 종목도 보유한 동안 1년 넘게, 지금 1000엔이면은 한국 돈으로만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년 넘게 가격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시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회사의 실적이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계속 보유한 결과 주가 상승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80%의 기간 동안 계속 참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10%의 순간을 포착한 성공 사례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성공 사례에 포함하고 싶은 거죠. 10%에.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가는 잔잔한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거의 안 움직인다고 합니다. 시세가 움직이지 않을 때 참을성을 잃고 먼저 움직여서는 안 된다. 실적이 성장해 나가는 성장주라면 언젠가
크게 움직일 순간이 온다. 이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유 종목이 움직이는 순간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다. 겸임 투자자는 시세 변동으로 밥벌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주가가 잔잔한 상태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리자. 매달 시세가 움직이지 않으면 난처해지는 전업 투자자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말을 쏟아낸다. 그러나 그 말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잡음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보유한 주식이 올라도 좋고 보합이거나 내려가도 좋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할 것이 없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침착하게 버티면 된다. 주식 투자로 버는 돈은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실히 곱씹어 보자.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라고 합니다. 요 핵심, 요 부분을 저는 꼭 해보고 싶습니다. 내년 이맘때 혹은 내후년 이맘때라도 이걸 꼭 해보고 싶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시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차분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요거는 제가 이미 좀 2년 동안 하면서 느꼈죠.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시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좀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지금도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좀 수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반영이라는 건 쉽지 않다 라는 것도 좀 그렇고, 결국에는 실적만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지 않을까. 그래서 회사가 잘 되고 있다면, 앞으로 더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댓글 한번 보고 가죠. 롤링님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매번 글을 남기지만 이렇게 지난 게시물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얻으려면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게 좀 너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이게 지금 결국엔 아이바잉 사업 자체가 전 세계에서 오픈도어만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오포패드 빼고. 근데 이게 워낙 두 개의 기업이 규모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오픈도어에 좀 무게추가 기울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오픈도어가 어쨌든 이 편견이나 이런 오해들을 뚫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이거를 해결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쉽지 않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는 거를 했을 때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안 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이런 게 이제 또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또 캡처를 해봤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 투자로 오픈도어에 대입을 했지만 내가 창업을 하든 했을 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서비스들은 너무 경쟁이 많다. 경쟁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출혈도 심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티몬과 위메프의 출혈이 결국에는 예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승자가 쿠팡이 됐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부도가 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도태된다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해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픈도어를 봤을 때 망하더라도 혼자 망하지, 이게 막 경쟁을 해서 망하는
그런 상황은 이제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교통정리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같이 경쟁하던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거의 반독점 기업이 됐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진짜 장기적으로 보유한다 그러면 진짜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 공매도 다 청산시키길. 짱구님이 얘기한 실적 때 이제 공매도가 뭐 그만큼 올라서 공매도가 좀 쇼스퀴즈가 발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윗꼬리가 좀 계속 달리고 있는데 어제는 또 다행히 밑에서 퍼올렸어요. 좀 대단합니다. 밑에서 퍼올렸고 계속 윗꼬리로 빠지더니만 좀 밑에서 좀 퍼올렸다. 이제 좀 사는 세력이 어느 정도 좀 있지 않나. 공매도가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계속 빌려다가 팔면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도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고 못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요. 저도 8,500주 정도 700만원 정도 익절하고 다시 만주 재진입했다. 타이밍 오지네요. 네. 10주 추매 완료. 대단하십니다. 꾸준하네요. 돈이 계속 들어오나 봐요.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 중입니다. 오픈도어는 정말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미국 40대에서 50대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40대 50대 지금 제가 40대 거의 중반까지 갔는데요. 81년생이니까 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베이비부모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미 집 한 채, 집 두 채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나이 때는 분명히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오픈도어 거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희로 타겟으로 한다기보다는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좀 MZ세대 뭐 저를 포함할 수도 있겠지만 30대에서 40대 요 정도 범위라고 봅니다.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이런 범주 내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인터넷에 거부감도 없고 이렇게 그냥 보는 거에 대해서 보고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MZ 세대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세대가 흐름이 바뀌는 시간이 좀 10년 정도 있지 않나. 10년 뒤에는 충분히 이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요. 비행기 티켓, 뭐 중고차 구매처럼 온라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캐리힐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오히려 더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최악이지 누적 데이터는 더 많아질 거고.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플랜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테슬라만큼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여기를 공부하면 할수록 좀 애정도 생기고 좀 편견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래 방식은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편한 걸 찾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사업하고는 완전 사업 자체의 그런 성향이나 이런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테슬라랑 비교는 안 되겠지만 좀 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여기서 한 5% 정도만 먹어도 사업을 유지하기엔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체
그 후진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좀 하향하고 있는 그런 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향 산업이라고 보여지는 이 부동산 사업을 좀 신기술을 접목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오히려 미래에는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집을 샀는데 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안 할 수도 있고 거래를 하고 취소할 수도 있고 최종 제한에 뭐 아예 뭐 그거를 무마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오픈도어가 하는 사업은 소비자 중심으로 보여져요. 공부하면 할수록 믿음이 생깁니다. 그냥 그 주가를 완전 배제하고 나서 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 뭐 내부자 매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사업 자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벽하지 않나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거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PC 발표는 뭐 예전 기사니까 뭐 제대로 잘 나왔죠. 말이 계속 길어지지만 봅니다. 계속 보기요. 10달러 가보자. 수익권이 아직 오려면 좀 멀었죠. 뭐 어쨌든 저의 목표 주가도 한 1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이태경님이 수익권에 왔을 때쯤 익절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오덕 2000주 익조로 다시 주매. 이게 되네요. 신기합니다. 여기까지 댓글 읽어봤고요. 영상이 뭐 길어졌지만 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는데 뭐 떨어져도 되고 올라가도 좋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 수혜가 뭐 6개월 뒤에 오더라도 저는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주가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라가면 좋지만 이 주가 그대로 6개월 이상 유지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월급 같은 걸로 추매를 하면서 버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올라갈 때 오히려 크게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잘 버티고 있는 구독자님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저 혼자만의 싸움이긴 하지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같이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갈진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수익 실현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뭐 익절 이렇게 하면은 당장 유튜브 채널을 계속 유지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금방 없어질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때 그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좀 공감하면서 의견들 같이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주말 남은 시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